자, 대학원 통계역학 수업의 마지막 챕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챕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달려왔는데, 이 마지막 챕터에서 이제 배우게 될 메시지가 잘 이제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자, 챕터의 제목은 4차원 근처에서의 크리티컬 피노미나인데, 왜 4차원 근처인지 뭐 좀 약간 미아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내용을 이제 보시면 왜 4차원이 중요해지고 이런 게 이제 드러날 거예요. 4차원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아시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제 5-4 필드 시어리를 공부해왔는데, 상전이를 좀 더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그 기반을 이제 아이징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어떤 컨티뉴어스 필드가 있는데, 앞서 챕터에서는 우리가 벡터 오더 파라미터도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스칼라로 또 돌아온 거예요. S는 스칼라야. 응? 그레디언트 텀에 이걸 우리가 5-4 필드 시어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이 유니폼 마그네틱 필드를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되고, 그 중에서 내가 여기까지만 집어넣은 것을 이제 가우시안 모델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가우시안 모델. 자, 우리가 부분적으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만 생각한다, 아니면 이제 그런 어프로치도 해봤고, 아니면 가우시안 어프록시메이션도 해봤고, 이제 다 이제 불만족스러워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모든 플럭추에이션과 그 다음에 이제 논리니어 텀, 이제 사승항까지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 시스템의 상전이를 공부하려고 하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리노멀리제이션 그 메소드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리노멀라이즈 할 텐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모멘텀 쉘 RG라고 하는, RG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컨티뉴 모델을 이제 공부할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걸 공부할 거고, 이 RG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앞서 했던 트라이앵글러 레티스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RG로부터 의미 있는 결론을 우리가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퍼터베이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퍼터베이션이 이 공간의 차원이 4차원 근처에서 잘 성립하는 퍼터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입실론 익스펜션이라고 불러요. 입실론 익스펜션. 입실론은 공간의 차원이 4 빼기 d. 그럼 이제 공간의 차원이라고 하는 게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런 띄엄띄엄 디스크리트한 값을 갖는 그런 파라미터인데, 우리가 뭔가를 수학에서 테일러 익스펜션 한다 이런 거 할 때는 연속적인 변수가 있어야 테일러 전개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익스펜션인가?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이 디멘전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인티저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 계산식에 들어가는 어떤 파라미터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룰 모멘텀 쉘, 퍼터버티브 모멘텀 쉘 RG가 입실론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아주 작을 때, 즉 4차원 근처에서만 성립하는구나, 이제 그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난 3차원 결과를 알고 싶은데요. 2차원 결과를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입실론 익스펜저는 결과를 다 끄집어낸 다음에 거기다 입실론에다 1을 대입하면 3차원 결과에 대한 근사해를 얻은 거고 입실론에다가 2를 대입하면 2차원 그 결과의 이제 근사적인 해를 얻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멘텀 쉘 알지의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이 모멘텀 쉘 알지가 가장 잘 우리가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할 텐데 그 예제가 다름 아닌 이제 가우시안 모델이에요. 가우시안 모델은 원래 정확하게 다 풀 수 있잖아요. 파티션 펑션은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RG로도 풀 수가 있고 그걸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우시안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non-union, 사승량이 0이고 그다음 편의상이나 마그네틱 필드도 0이라고 할게요. 나 이거 다 이색 솔루션 다 아는데 뭘 굳이 또 여기서 RG를 하신다고 그러나 자, 여기서 모멘텀 쉘 RG를 개념을 소개를 하고 그 개념을 가지고 파이퍼 필드 티어리에 대해서 RG를 할 거예요. 자, 모멘텀 쉘 RG라는 건 뭐냐면은 얘를 이제 원래 스핀 필드가 있는데 얘를 이제 푸리에 모드로 들고 가봅시다. 이제 푸리에 모드 혹은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거야. 그러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다는 것은 이를 푸리에 모드들의 썸으로 표시하는 거죠. 푸리에 모드 할 때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햇을 쓰고 뭐 노테이션이 복잡할 때는 햇을 안 쓰기도 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때 2파이 이걸 푸리에 트랜스폼에다 갖다 집어넣을 것인가,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갖다 집어넣을 것인가, 이게 좀 책마다 이제 좀 다른 컨벤션을 갖고 있는데 이 적어도 RG에서만큼은 반드시 2파이를 이제 KR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전에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때 컨티뉴um 리밋 그다음에 디스크리트 버전 둘 다 우리가 다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디스크리트하게 쓸 때는 얘를 적분이 아니라 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 컨티뉴움으로 할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디스크리트한 버전하고 이 관계를 알아야 좀 더 어떤 계산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걸 찾아서 선택해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개 거를 항상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K라고 하는 게 뭐냐? K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모델의 출발점은 이제 레티스 모델에서 출발을 했어요. 레티스 모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K라고 하는 것은 어땠죠? K는 모든 K가 다 허용된 게 아니라 이 K 공간이 또 이제 브릴루앙 존이라고 하는 이 안에만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가 파이 나누기 레티스 컨스탄트 마이너스 파이 나누기 레티스 컨스탄트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이 나누기 레티스 컨스탄트를 사실 이제 레티스 컨스탄트는 아주 작은 리밋으로 가면 제가 무한대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서 이게 레티스 컨스탄트가 A인 그런 레티스 모델에서 기반한 그런 모델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이걸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람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RG 그 아이겐밸류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냥 모멘텀 컷업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하는데 모든 모멘텀 값을 다 가질 필요 없이 저 네모 박스 안에만 있는 것만 고려하겠다. 레티스 여러분 이제 프레 트랜스폼을 해서 K 값이 커지면 K 값이 큰 게 뭘 뜻하냐면
아주 작은 렌트 스케일에서의 플럭추에이션을 다루는 거고, K가 크면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K가 저거보다 더 작으면 스핀들은 레티스 컨스탄트만큼 있는데, 레티스 컨스탄트와 레티스 컨스탄트 사이에서 막 마그네티제이션 변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K가 저거보다 큰 거는 내가 고려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브릴람 존이 원래는 네모나야 되는데, 이 K가 큰 영역에서의 컨트리뷰션은 파티션 펑션에 거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브릴람 존을 앞으로는 동그라미로 그릴 거예요. 이게 K 공간인데 지금 원래 네모나게 생겼던 그 브릴람 존을 내가 반지름이 K인 람다인 이런 구면 안에 있는 그런 애들만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제 K 값이 요거다 그러면은 요 정도 스케일에서 변하는 마그네티제이션을 고려하겠다는 거고, K 값이 요거다 그러면 아주 급격하게 공간에서 변하는 그런 마그네티제이션을 고려하는 건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블록 스핀의 개념을 여기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블록 스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 작은 블록에 있는 것을 합쳐서 스핀 하나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지션 스페이스 RG를 생각해보면 이제 블록 스핀이라고 하는 것이 블록 스핀이 여기 L 레티스 컨스탄트, L 레티스 컨스탄트만큼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스핀을 그냥 스핀 하나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레티스 컨스탄트. 그렇죠?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라기는 요거를 여기 스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스핀들을 스핀 하나로 바꾸는 거죠. 스핀 하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레티스 컨스탄트를 변화해서 이제 요거를 하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이게 코스 그레이닝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스케일링이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이제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RG를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걸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상당히 이제 재밌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막 여기서 스핀들이 막 변화할 수가 있는데 이걸 코스 그레이닝을 해서 스핀을 하나로 딱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레티스 컨스탄트만큼 스핀들이 변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레티스 컨스탄트가 L배가 되더라도 마그네티제이션이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블록 스핀을 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스핀들이 그냥 블록 스핀 하나로 대체됐으니까 요 거리만 보다 더 빨리 마그네티제이션이 변한다.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로 딱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게 다름 아닌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원래 모멘텀 쉘이 반지름이 람다만큼 있었는데 내가 거기다가 아니라 모멘텀 컷업을 바꾸는 거예요. 모멘텀 컷업을 얼마로 바꾸느냐? 람다 나누기 L로 바꾸고 요 바깥에 있는 모든 모드들 얘네들은 모멘텀이 크게 변하는 그런 컴포넌트들이니까 얘네들은 이 리얼 스페이스 미니멀리제이션 관점에서 보면 블록 스핀 내부에서의 스핀들의 막 플럭추에이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얘를 홀스 브레이닝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프리의 모드들이 있는데 얘가
요런 범위 내에 있는 그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이 K 값이 큰 요런 애들, 이걸 우리 모멘텀 쉘이라고 불러요. 얘네들. 이걸 모멘텀 쉘이라고 부르는데, 모멘텀 쉘에 있는 모든 엑시테이션들을 전부 다 인티그레이트 아웃 시켜버린다는 거야. 데시메이션 한다는 거야. 데시메이션. 여러분 1차원 아이징 모델에서 한 칸 건너서 스핀들을 인티그레이트 아웃해서 나머지 스핀들의 이펙티브 커플링 컨스탄트를 계산했잖아요. 이걸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하잖아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하이 모멘텀 컨트리뷰션들을 전부 다 적분해서 다 날려버리자. 그게 모멘텀 쉘에서의 코스 그레이닝 방법이고, 리스케일링은 어떻게 하느냐? 리스케일링은 어떻게 하면 레티스 컨스탄트를 바꾸는 거죠. 레티스 컨스탄트를 줄여요. 레티스 컨스탄트를 줄이는 것에 효과를 하는 건 뭐냐? K 값을 늘리는 거지. 이래놓고 요 K를 1 곱하기 K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모멘텀 쉘 콜스 그레이닝 하면서 이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뻥튀기가 되는 거니까 원래 오리지널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커플링 컨스탄트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그걸 계산하는 거지. 콜스 그레이닝 때문에. 자,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자, 지금 말로 설명드린 것을 가우시안 모델에서 정확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모멘텀 쉘이라고 RG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short wavelength 혹은 K 값이 충분히 큰 애들을 전부 다 적분해서 날려버리게 오리지널 해미토니안에서 그걸 이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 된 그 스핀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K 값의 범위에 따라서 내가 두 개로 갈라쓸게요. 하나는 요 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스케일 팩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L을 썼고, L이 노테이션이 너무 복잡하면 이제 L 같은 건 안 써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S 햇 프라임이 붙었다는 얘기는 이 K는 그냥 자동적으로 프라임이 붙었으면 요 K는 요 내부, 그러니까 살아남는 스핀들은 S 프라임이라고 부를 거고요. 살아남는 애들은 그 다음에 이 데시메이션 돼서 날아갈 없어질 애들을 시그마로 표시를 했어요. 아이징 모델에서는 한 칸 건너서 살아남는 거니까 살아남는 애들은 내가 타우라고 쓰고 인티그레이트해서 없어질 애들은 그냥 S를 썼었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했어요. 그럼 이제 원래 이제 얘는 자, 여기 있는데 이거 이제 프리 스페이스로 바꿨어야 되겠죠. 얘를 프리 스페이스로 바꿨으면은 그리고 뭐가 됐더라? 여기가 2분의 K제곱 더하기 2분의 R0 SK SF 마이너스 K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면 원래
원래 파티션 펑션. 원래 파티션 펑션은 그냥 이걸 다 적분하는 거죠. 모든 모멘텀에 대해서 모든 모멘텀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자, 이게 이제 파티션 펑션인데 이거 지난번에 우리 다 계산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계산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이제 R주를 할 거니까 얘를 내가 그 exponential 마이너스 h 프라임 s 프라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인티그레이트 아웃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적분할 때 요 k가 람다 나누기 L보다 큰 시그마 필드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되겠죠. 이게 데시메이션이죠. 여기 exponential 마이너스 yd 이건데, 근데 내가 이 S 필드를 두 개로 이렇게 디컴포즈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SL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가우시안 모델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 S 필드하고 시그마 필드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보시면 이 에너지가 모든 K에 대해서 그냥 덧셈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서로 다른 K들끼리 서로 다른 K들끼리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K에 대한 썸메이션 할 때 작은 애들, 큰 애들 따로따로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여기 K 값이 프라임 합시다. 네. 시그마에 대해서만 접근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접근하면 그냥 익스포넨셜 모든 K에 대한 접근이고요. 자, 얘 해보면은 익스포넨셜 (2분의 1) K 제곱 R 제곱 R0에 SL K 제곱 곱하기 여기 남죠? 여기 남는 게 뭐예요? 시그마 필드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땡땡땡 시그마 제곱 이거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코스 그레이닝을 한 거예요. 코스 그레이닝. 자, 코스 그레이닝 하면 이제 이거 접근한 거죠. 우리가 이거 이제 아이징 모델 데시메이션에서도 해봤고, 그 다음에 삼각격자에서도 다 해봤는데, 그래서 이 결과가 이게 코스 그레이닝 된, 데시메이션 된 그런 것을 접근해서 다 날려서 해서 걔네들이 남아있는 스핀들, 여기서는 S 프라임이네요. 걔네들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바꾸는가 그걸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이 결과가 S 프라임에 의존해요? 의존하지 않아요? 얘는 S 프라임에 전혀 의존하지 않잖아요.
시그마들끼리만 있고 시그마들을 다 적분해봐야 얘는 S랑 아무 상관없는 상수가 되잖아요. 상수. S, Z 어떤 상수가 된단 말이야. 컨스탄트. 따라서 이 코스 그레이닝은 S 프라임, 모멘텀 쉘 내부에 있는 그런 애들의 인터랙션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네요. 전혀 관여하지 않아. 그래서 이 코스 그레이닝 때문에 바뀌는 점은 이제 하나도 없는 거지. 이 해밀턴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손님, 네. 그 첫 번째 줄, 그러니까 그 exponential 마이너스 h 프라임에 써져 있는 그 줄에서요. 그러니까 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네. 그 거기 exponential 위에 그 괄호에 대해서 제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s에 대한 디펜던스가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1차항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네, 뭐 좋은 지적이신데요. 요거 보세요. 요거. 여기 보면은 모든 각각의 K점에 대해서 SK1 제곱 더하기 SK2 제곱 더하기 SK3 제곱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다 더해져 있는 것 중에서 K 값이 모멘텀 쉘 위에 있는 애들이랑 모멘텀 쉘 아래에 있는 애랑 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그냥 분해가 되는 거죠. 이 노테이션이 약간 좀 자, 이건 쓴 게 아까워도 지웁시다. 좀 더 정확하게 써볼게요. 자, 코스 그레이닝을 할 거예요. 코스 그레이닝은 이건 전체 파티션 펑션인 거고, 코스 그레이닝은 뭐 어떤 걸 하는 거냐면은 이제 모멘텀 쉘 안에 있는 애들만 적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Z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Z 프라임은 이제 얘네들에 의존할 텐데 걔는 뭐냐? 이 적분을 K가 이제 람다 나누기 L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만 적분할 거고 K가 람다보다 클 때에는 내가 필드를 시그마로 쓰기로 했죠. 시그마로 쓰기로 했어요. 이제 내가 누구를 적분하느냐? 여기 이제 위에 있고 2분의 1 이 적분을 할 때 내가 그 K를 요 영역 안에서 적분하면 그럼 요 S 필드가 뭐가 되는 거예요? S 프라임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철원 군이 질문한 건 뭐냐면 얘가 요거니까 이거 제곱하면은 이거 제곱 나고 이거 제곱 나고 이거 곱하 이거 그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쓴 건 K 값이 요 안에 있을 때는 이것만 나오는 거고 K 값이 요 영역일 땐 요것만 나오는 거지.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일은 없죠. K의 영역에 따라서 K가 작으면 얘고 K가 크면 얘다 이런 뜻이야. 네, 무슨 이해했습니다.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식은 그냥 여기다 하려면 이제 뭐 세타 펑션 같은 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K의 절대값이 요럴 때 요런 조건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두 개 써서 이럴 땐 얘, 이럴 땐 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암묵적으로 그런 조건이 살아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자 이게 지금
트리비얼하게 되는 문제인데도 이제 노테이션으로 쓰자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지잖아요. 아무튼 이게 이제 partial trace야.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이 partial trace는 여기에만 걸리는 거고, 내가 시그마에 대한 데시메이션을 할 때 이 데시메이션이 S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지 혼자 적분돼서 그냥 어떤 상수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떤 적분 상수, 이걸 L이라고 쓸게요. 얘는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가 exponential, 자, 이렇게 됐습니다. 코스 그레이닝까지 다 했어. 코스 그레이닝을 했는데 데시메이션 해봤자 나머지 스핀들 사이에 아무런 상호작용이 안 생기네요. 그렇죠? 커플링 컨스턴트 R0의 값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우리가 리스케일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리스케일링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해밀토니안, RG 트랜스폼된 그 해밀토니안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리스케일을 해야지. 항상 RG는 코스 그레이닝 플러스 리스케일링이야. 자, 아까 리스케일링은 뭐 어떤 거라고 했냐면은 내가 자, RG 리스케일드 되는 걸 KL이라고 부를 텐데 걔는 원래 모멘텀을 이제 K배 확대한 것을 이게 이제 리노멀라이즈드 시스템이 그럼 이제 줄어들었던 K 스페이스가 도로 확장이 되면서 원래 거랑 이제 똑같은 물리적인 조건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K를 KL로 대체를 해야 돼. 모든 K를. 근데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블록 스핀에서도 보면 스핀을 앞에 노멀라이즈를 해줘야 됐었어요. 블록 스핀을 할 때. 이제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책에서는 그 스케일 팩터를 이제 써 중에서 L을 썼는데 저는 좀 더 의미가 명확하게 리노멀라이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R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제 리노멀라이즈는 얘는 원래 오리지널 스핀과 이거에 이제 비례하겠죠. 블록 스핀 할 때도 어떤 비례 상수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Z 인버스라고 이건 뭐라고 불러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지? 책에서 Z 인버스라고 썼으니까 Z 인버스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제 컨티뉴 모델을 할 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 Z를 이제 필드 리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라고 불러요. 필드 리노멀리제이션. 자, 이걸 이제 저기다 대입해 봅시다. 그래서 리스케일드 된 이제 이게 이제 이펙티브 얘를 내가 할게요. 리스케일드 된 저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을 리스케일드 베리어블로 다 바꿔 쓰는 거예요. 앞에 비례상수 있으면 중요하지 않게 무시하고요. 2파이디 자, 내가 저 K를 리노멀라이즈 이거로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D, K는 K 리노멀라이즈의 L의 D승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1 K제곱은 2분의 1 K제곱은 L제곱분의 1의 K 리노멀라이즈드 R0. 그 다음에 S는 이제 요식을 이용해서 리노멀라이즈드 필드로 바꿔주면 Z 제곱의 리노멀라이즈의 제곱. 자, 이렇게 됐죠. 그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노멀라이즈된 얘는 람다. 원래 오리지널 컷업으로 이제 환원이 됐죠. 이제 얘를 교수님 그 S 안에 있는 아규먼트 K는 안에 인덱스가 L로 되어 있는데 네. 저 L은 예, R이요. 예. 책의 노테이션. 내 노트에는 L로 썼다가 지금 수업하면서 내가 R로 쓰고 싶어서 R로 썼는데 운동이 자,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RG를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이게 바뀐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이 된 거예요. 이펙티브 해밀토니안, 리노멀라이즈드 해밀토니안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원래 모델의 해밀토니안 꼴로 쓰고 원래 모델의 해밀토니안 꼴로 쓰고 그러면 이제 원래 모델 해밀토니안 꼴로 쓰려면은 KR 제곱 여기 Z 제곱 L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 더하기 Z의 제곱 L의 마이너스 D R0 이렇게 되죠? 기록에 남는 거에서 글씨를 잘 쓰고 싶은데 말을 하면서 쓰니까 이게 참 글씨가 자 아무튼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여기 커플링 컨스턴트가 변했어요. 그 다음에 K 앞에 개수도 변했고 근데 내가 원래 오리지널 해밀토니안의 모양의 꼴로 써야 된다고 했는데 원래 오리지널 해밀토니안에서는 내가 가우시안 모델을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이 K제곱 앞에 개수 여기 K제곱 앞에 개수가 여기 1이었잖아요. 1. 여기 1이었잖아요. 1. 이제 그 조건으로부터 내가 원래 모양 꼴로 적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얘가 1이 되면 이제 원래 모델이 된 거죠. 원래 모델을 그러려면 내가 필드로 리노멀리제이션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소문자 Z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L의 1 더하기 2분의 T가 돼야 되네. 이제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가우시안 모델이 된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이게 R의 리노멀라이즈드 밸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R 리노멀라이즈드 밸류는 Z의 D 2승 L의 마이너스 D인데 Z를 구해놨으니까 L의 2 마이너스 2분의 D R 제로가 됐네요.
아니죠. Z를 2배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RG를 한 거야. RG. 이 모멘텀 쉘 가우시안 모델에 대해서 모멘텀 쉘 RG를 했더니 그 R0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리노멀라이즈 되었는데 이거 얼마로 리노멀라이즈 되느냐? L의 제곱에 R0로 되어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R0라고 하는 크리티컬 템퍼러처부터의 거리의 RG 플로우 이퀘이션이 됐고, 여기서 픽스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픽스 포인트는 R0가 0. 픽스 포인트 RG. 픽스 포인트 R 스타는 0이 픽스 포인트가 되고요. 이 픽스 포인트는 얘는 스테이블 픽스 포인트예요, 언스테이블 픽스 포인트예요. 얘는 그거 하려면 리니어라이즈 해야 되는데 이미 리니어라이즈 돼 있네. 그렇죠? 개수가 L의 제곱이에요. 근데 익스포넌트가 얼마야? 픽스 포인트 근처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픽스 포인트의 차이로부터 거리가 L의 몇 승으로 증가하는가. 그걸 이제 그 스케일의 디멘전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2고 얘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렐러번트구나. 그래서 가우시안 이게 이제 가우시안 픽스 포인트인 거예요. 가우시안 픽스 포인트. 자, 저 R이라고 하는 것이 크리티컬 템퍼러처부터의 거리에 해당되고, 그 크리티컬 그 코릴레이션 랭스, 저것의 역수가 코릴레이션 랭스 익스포넌트가 된다고 했는데 가우시안 모델에서 이게 2분의 1이었잖아요. 코릴레이션 랭스 익스포넌트가 1 나누기 y, 온도의 역할을 하는 변수의 RG 디멘전 역수니까 2분의 1. 이게 이제 민필드, 혹은 가우시안 모델. 자, 이게 이제 가우시안 모델을 이용해서 그 모멘텀 쉘 RG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개념, 모멘텀 쉘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가우시안 모델에서 이게 너무나 트리비얼해요. 왜냐하면 이 가우시안 모델이 non-interacting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구를 인티그레이트 아웃 한다고 해서 나머지가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다소 이제 계산을 통해서 했지만 사실은 결과를 알면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나서 리스케일링을 해. 그래서 이 가우시안 모델의 경우는 이 리스케일 때문에 필드가 이제 리노멀라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 결과를 잘 기억하시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파이퍼 시어리를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